안녕하세요, 월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탑 10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매출액으로 볼 수도 있고 순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된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기업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합산한 가격으로서 사실상 기업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 기준을 이용해서 기업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10위권 내에는 뭐 스포를 조금 하자면은 참고로 한국 기업은 단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인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고로 시가총액이 무려 328조 원입니다. 328조 원. 세계에서 D램하고 반도체에서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8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예. 자, 지금부터 탑 10은 가장 비싼 기업 탑 10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자, 미국의 MS사라고도 일단 불립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한 회사로서 기업의 가치는 무려 1조 1,400억 달러에 해당하며 원화로 환산된 가격은 1,263조 원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를 거의 4개, 삼성전자도 정말 대단한데 그걸 4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로 1263조 원입니다. 매출액은 151조 원에 해당하고요. 영업이익은 50조 원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 제조사다 보니까 매출액은 타 유통업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매우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에 거의 대부분 깔려있는 윈도우즈 OS 시스템과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저 서버군 제품 등으로 주력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엑스박스라는 게이밍 쿠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미국의 애플사입니다. 업군은 일단 IT고요. 애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티븐 잡스가 창업을 한 회사로서 기업의 가치는 현재 1조 120억 달러에 해당하며 1204조 원입니다. 매출액은 현재 270조 원에 해당하고요. 영업이익은 57조 원을 자랑합니다. 영업이익이 57조면은 분기당 평균 15조 원씩 계속 벌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애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 62.8%를 아이폰에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플랫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애플 뮤직, 애플 솔루션에서 현재 전체 매출액의 14%의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타 뭐 맥북이나 기타 뭐 이제 아이패드 등에서 일단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는 바로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업군은 일단 IT 유통 쪽이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중개업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8,586억 달러이며 원화로 환산할 경우 1,021조 원에 해당합니다. 아마존이 삼성전자의 등치의 3배가 된다는 거를, 3배가 넘죠? 예, 이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아마존이 삼성전자 참고로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유통기업답게 30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앞에 두 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박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성장을 위해서 영업이익을 높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2%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력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드파티 서비스 제공에서 18.4%,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11%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유통 쪽에서 전체 매출의 한 70%를 올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키는데 우선시하고 있어서 당장에 수수료로 수입을 올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재투자 비용으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5조 원이 넘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만약 매출액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작정을 하면 현재 영업이익의 최소한 5배는 무난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시장 지배력을 더 확장시키는데 기업의 역량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알파벳, 구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구글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유튜브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죠. 시가총액은 무려 8,38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무려 997조 원에 해당하죠. 역시 삼성전자의 총 3배, 삼성전자의 3배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게 일단 삼성전자가 330조 자체도 이미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지금 그 단위 자체가 감이 오질 않는데요. 그거에 또 3배라니까 이건 뭐 도대체 돈의 가치 자체가 일단은 흐려지는 수준입니다. 자, 구글은 참고로 현재 전 세계 검색 서비스 1위 업체로서 거의 독보적 1위죠.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리고 지메일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G맵도 가지고 있죠.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체 매출의 70%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함께 현재 양분하고 있고요. 이 성장세는 지금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5위는 바로 버크서 해서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 부자 하면은 이제 주로 거론되는 워런 버핏이죠. 전 세계 주식의 최고수. 한 번 사서 되팔 것 같은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가치 투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605조 원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워런 버핏이 인수한 미국의 다국적 지주 회사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워런 버핏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사실상 보험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계열사를 인수하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 종업원만 무려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큰 기업입니다. 업군은 금융투자업입니다. 자, 6위는 미국의 페이스북입니다. 업군은 IT죠.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SNS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5,080조 원에 해당하고요. 원화로 환산할 경우 604조 원. 전체 매출의 이제 광고 매출이 98%로 사실상 SNS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광고 수익을 주력으로 발생시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위는 알리바바입니다. 국적은 중국이고요. 업군은 IT입니다. 현 시가총액은 현재 4,354억 달러이며 원화로 환산 시 518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네요. 8위는 텐센트입니다. 국적은 중국이고요. 업군은 IT입니다. 시가총액은 3,988억 달러에 해당하며 원화로 환산 시 474조 원에 해당합니다.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두 개의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서 QQ 메신저와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게임사와 제휴하여 중국에 공급을 하고 개발을 하는 회사로서 유명하고요. 현재 카카오톡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자, 9위는 바로 비자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요. 금융결제 카드 전문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3,853억 달러로서 원화로는 458조 원에 해당합니다. 2만 1000개의 전세계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설립된 벤처기업으로서 주력 사업은 ATM 카드 결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카드 전문 회사입니다. 10위는 JP모건 체이서로 국적은 미국 금융지주사입니다. 시가총액은 3,763억 달러로서 원화로 환산 시 447조 원에 해당합니다. 10위권까지 왔는데도 삼성전자의 거의 1.5배에 거의 가까운 회사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전설적인 미국 금융계의 인물인 JP모건이 설립한 회사로서 1996년 미국의 대형은행 여러 곳과 합병을 하면서 JP모건 체이서라는 이름으로 합쳐진 기업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만 무려 2,000조가 넘는 미국 4대 은행 중 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전세계 1위에서 10위까지의 가장 비싸고 큰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면은 탑10에서 8개의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2개의 기업, 중국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1위에서 4위까지 모두 IT 전문 회사이며, 그리고 10위까지 탑10까지 본다 하여도 7개의 기업이 모두 다 IT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기업 중에 IT 기업은 고작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위에 있었던 기업들은 에너지 정유 회사와 통신 그리고 기타 제조업 회사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급변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존의 전통 기업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에서 퇴장했는지, 무려 10년 전 탑10에 있던 기업들 중 단 한 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탑10에서 물러났으며 IT 기업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금융거래를 해오면서 나름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서 변화된 사실에 너무나 일단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뛰어난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부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뒤떨어진 생산성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역사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으며 지금도 역시 몰락 중입니다. 저 역시도 알고 있었던 지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낡은 과거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의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두려운 존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로 인하여 영원한 승자도 없고 수없이 많은 기회가 열릴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세계 상위 기업 탑10 중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사는 IT 전문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단 한 개사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많은 의견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